어,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파이썬으로 펑셔널 프로그래밍 하기를 발표하게 된 하원호입니다. 네, 제 소개는 이렇습니다. 저는 현재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 2학년을 재학 중이며 AI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발표의 소스 코드나 예시는 이제 깃허브에 올려두었으니 나중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머 아직은 지망생입니다. 저는 파이썬에 FP를 적용하면서 생겼던 문제점과 경험들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FP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제 관련된 내용은 인터넷에 이미 많기 때문에 이제 주제를 조금 변경하여 이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파이썬에서 FP를 적용하면서 생겼던 문제점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더 펑셔널 프로그래밍하게 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나 제가 썼던 이제 그런 것들을 소개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더 좋은 코드, 더 좋은 파이썬 코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나에 관한 생각을 몇 가지 적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이제 관심이 있어서 오신 거겠죠? 네. 어떤 분은 들어보기만 쓸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미 사용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형 프로그래밍 일단 이렇게 써져 있는 그런 패러다임인데요. 이 단어를 한번 살펴본다면 펑셔널과 프로그래밍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펑셔널 프로그래밍은 너무 길기 때문에 나중엔 줄여서 FP로 부르겠습니다. 펑셔널이란 단어의 뜻은 함수형으로 자주 번역됩니다. 일반적으로 팝하고에 치면은 기능적인이라고 번역이 되지만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함수형이 더 맞는 뜻이겠죠? 이 함수형이 의미하는 것은 함수를 기본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처럼 들리시는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을 의미합니다. 즉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이란 뜻입니다. 이 패러다임에 대한 장점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FP의 장점은 명료함, 효율성, 그 다음 테스트 유용성, 테스터빌리티, 병렬 처리에서 장점이 있고 무엇보다 더 재미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 번쯤 배워볼 만한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는 재미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위키피디아에선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FP는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며 수학적인 함수를 이제 계산하여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상태 변화와 변경 가능한 데이터를 피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P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 즉 FP의 핵심은 함수입니다. 당연하게 들리시겠죠, 당연히? 다들 함수가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번쯤 만들어 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FP가 얘기한 함수는 지금까지 만들었던 함수와 조금 다릅니다. 고등학교 때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보죠. 저는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기억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생긴 것들을 보면서 함수라고 정의했었습니다. x가 하나일 때 y가 하나로 대응되는 것이 함수입니다. 물론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이렇게 배우고 x가 하나일 때 y가 여러 개인 함수도 있다고 해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x가 같으면 y도 같게 나온다는 겁니다. 프로그래밍에서의 함수의 x는 입력이고 y는 출력이겠죠? 그러니까 조금 바꾼다면 입력이 같으면 출력도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FP에서 정의하는 함수는 입력이 같으면 출력이 같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충분합니다. FP에서는 순수함수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 함수는 우리가 얘기하는 수학적인 함수를 좀 더 가깝게 만들기 위하여 나온 용어입니다. 굳이 이렇게 따로 용어를 만든 이유는 몇 가지 내부 행동에도 제약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현실 세계와 프로그래밍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굳이 이렇게 순수함수는 두 가지 성질, 즉 제약을 가지는데요. 위키피디아의 순수함수 정의를 보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은 매개 변수에만 의존되며 외부 상태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입력이 같다면 출력이 같다는 거겠죠. 매개 변수는 입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이드 이펙트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 뜻은 외부 상태를 변화시키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순수 함수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았는데 우리 함수는 과연 순수할까요? 왼쪽에 나온 소스 코드를 보시면 입력받은 값에 b를 더하고 그 다음에 b 값을 10을 증가시키는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과 같이 b가 바뀐다면 출력이 바뀌게 되죠. 그런데 순수 함수에서는 이제 입력, 즉 매개 변수가 100으로 똑같기 때문에 같은 출력이 나와야 합니다. 이게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동작하는 코드고 b와 a를 더한 함수는 맞습니다. 에러가 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 출력이 입력에만 의존되지 않습니다. b라는 외부 변수에도 의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를 실행시켰을 때 자주 결과가 바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하기도 어렵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잘 알기 힘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FP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재앙처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저 함수는 중간에서 b 값을 바꾸고 있어요. 아까 보셨던 것과 같이 b 값을 10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을 아까 얘기했던 사이드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객체 지향에서도 이러한 사이드 이펙트 개념이 나옵니다. 여기서 얘기한 사이드 이펙트는 그 개념과 같은 의미예요. 잠시 OOP와 FP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브젝트 오리엔테이드 프로그래밍은 사이드 이펙트를 제어하려고 합니다. 즉 캡슐화를 통하여 상태 변화와 행동을 묻고 그 다음에 상태 변화를 메서드를 통해서만 하게 하죠. 이게 자율적인 객체를 만드는 데 핵심이고 OOP에서 캡슐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러나 FP에서는 이러한 사이드 이펙트를 없앱니다. 즉 이러한 사이드 이펙트를 객체가 직접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배제해버리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FP가 이제 OOP와 조금 접근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FP에서 객체는 잘 쓰이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getter와 같은 흔히 만들고 사용하는 메서드를 본다면 변수가 바뀔 때마다 값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하고 순수한 함수도 아니게 되죠. 그리고 저희는 그 함수가 언제 바뀌는지 객체 내부를 보지 않는 이상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에서 객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얘기한 객체는 클래스는 아니에요. 간단한 소개가 끝났으니 이제 본론을 한번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제가 FP를 알게 된 계기는 의외로 단순한데요. 저는 여러 FP적인 내용을 다른 언어에서도 봐왔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바 8의 람다나 스트림, 그 다음에 하드비나 스파크의 맵 리두스, 그 다음에 C++에 있는 테일 리커전 옵티마이제이션,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에 있는 익명 함수와 같은 기능들인데요. 이러한 기능은 FP에서 먼저 넘어온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FP에 관한 내용을 듣게 되었고 많이 듣다 보니까 궁금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언어들이 있는데요. 저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검색을 하던 도중 함수형 언어가 이렇게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러스트, 리스프, 엘릭서, 하스킬, 스칼라와 같은 여러 가지 함수형 언어가 있는데 이러한 언어들을 배우면서 FP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파이썬으로 FP를 공부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그 전부터 FP를 다른 데서 조금씩 쓰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 GitHub에서 만들어진 저장소를 언어별로 그래프화 시킨 건데 이제 본다면 루비도 있고 엘릭서, 러스트나 스칼라와 같은 함수형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에서 FP를 배우고 공부했던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파이썬에서 FP를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FP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언어에서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하려는 습관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네, 이제 파이썬 FP를 적용해 보면서 생겼던 문제점들이나 개선 방안 등을 이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부제로 파이썬의 FP 기능들이 있습니다. 일단 파이썬은 다들 아시듯이 멀티 패러다임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파이썬에 FP를 적용하려고 할 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시도하였습니다. 자바나 C++보다는 쉽겠지 같은 생각으로 굉장히 들뜬 마음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파이썬의 함수형 기능들을 살펴본다면 이제 맵과 리두스 같은 그런 함수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이어드 펑션을 지원합니다. 이건 FP에 나오는 특별한 함수의 종류인데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람다라는 기능을 지원하고 제너레이터나 이터레이터 같은 여러 가지 기능들을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합니다. 제가 가장 자주 사용하고 좋아하는 기능은 하이어드 펑션인데요. 함수를 매개변수로 받거나 결과값으로 반환합니다. 즉 함수를 데이터처럼 사용하면서 한 단계 높은 차원의 함수를 만드는 것이죠. 코드를 한번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함수를 정의했는데요. 왼쪽에 첫 번째 하이펑크의 첫 번째 매개변수인 f는 함수입니다. 함수가 아니더라도 저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죠. 객체를 만든 다음에 이제 콜을 따로 만들어주면 저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죠. 네, 이렇게 함수를 매개변수로 받는 함수를 만들 수도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된다면 이제 첫 번째는 2와 5를 더해주고 두 번째는 멀티플렉스라는 함수이기 때문에 2와 5를 곱해서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함수로도 좀 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함수를 반환하는 함수도 만들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함수 내부에서 함수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용 방법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make add 펑션에서 이제 10을 넣어서 add 펑션에 담고 그 다음에 그 add 펑션에 30을 넣어서 10과 30을 더하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아래처럼 이렇게 괄호를 2개 써서 중간에 add 펑션을 만들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 이유는 함수는 1급 객체이기 때문인데요. 즉 변수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수이기 때문에 매개변수로도 반환값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것이죠. 제가 사실 이걸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구현을 미룰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구현을 미룬다는 개념이 약간 애매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아직 구현되지 않는 기능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의 시그니처만 알고 있다면 이제 함수를 받아서 사용하는 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없는 기능을 있는 것처럼 함수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함수 내부에 대한 구현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함수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거를 따로 다양성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제 저는 그런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클로저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이 클로저라는 개념은 하이어드 펑션을 만드는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거는 함수가 저장하는 데이터라고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함수가 왜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간단한 예시로 보여드리자면 이러한 함수가 있는데요. 펑션에서 add 펑션을 다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 밸류 카피를 저장하고 있죠. 그랬을 때 이렇게 중간에 밸류가 바뀌더라도 add 펑션에는 이미 복사된 밸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결과값은 이제 수정되지 않은 밸류 값이 적용이 됩니다. 이렇듯 그 시점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중간에 저장한다는 이런 식의 카피를 해둬야 되겠죠. 그래서 파이썬 FP를 적용을 하려고 보았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러한 기능이 많이 있는데도 왜 힘드냐 라고 한다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테일 리커전 옵티마이제이션, 꼬리재기 최적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람다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2줄 이상의 람다가 잘 안 되죠. 그 다음에 이뮤테이블 데이터가 기본적으로는 없습니다. 콘스트 같은 그런 키워드도 없죠.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커링도 되지 않아요. 몇몇 언어에선 자동적으로 커링을 되게 만들어주는 언어도 있죠. 일단 꼬리재기 최적화를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꼬리재기 같은 경우엔 재기함수의 특수한 경우입니다.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재기함수가 하나만 있는 그런 형태의 재기함수인데요. 이런 재기함수를 실행시키면 반복문처럼 동작을 하기 때문에 최적화를 자동으로 시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C++이나 스칼라 같은 데서 꼬리재기를 만든다면 자동으로 최적화를 시켜주죠. 그런데 파이썬에선 이 기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몇 기능이 없는데요. 다른 언어에도 있는 기능이 없는데 이제 꼬리재기 최적화 같은 경우에는 반복문과 같은 메모리 사용으로 최적화를 시켜줍니다. 즉 속도 최적화가 아닌 메모리 공간 최적화인데요. 이제 이러한 기능들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코드를 잠깐 보자면 이런 식으로 간단한 재기함수를 하나 만들고 실행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300밖에 안 되는 재기함수에서 에러가 납니다. 여기서 스택 오버플로우도 아니고 이제 리커전 에러라는 재기함수의 깊이가 최대 도달했다라는 에러가 나게 됩니다. 300 정도면 충분히 얕은데도 이런 에러가 나게 되죠. 이러한 것들은 파이썬이 순수 함수형 언어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파이썬은 아까 얘기했듯이 멀티 패러다임 언어이며 다른 언어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들이 사라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이썬에서는 다른 언어처럼 함수형 프로그래밍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일일이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해결책이 과연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찾아냈던 게 바로 데코레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데코레이터는 문법 설탕이죠. 문법에 설탕을 아주 많이 넣어서 언어 자체를 바꿈으로써 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본다면 만들기가 굉장히 까다롭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만들어야 된다는 게 이제 굉장히 불편한 점입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꼬리재기 최적화를 실행시켜주는 함수인데요. 이제 결과적으로 함수를 다시 없애고 실행시킴으로써 꼬리재기 최적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데코레이터를 사용하여서 해결이 가능하죠. 아까 나왔던 FP의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문제는 데코레이터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겠죠. 좀 더 근본적인 내용을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저는 FP는 몇몇 기능보다는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 즉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만드는 구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FP적인 접근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단 FP는 OOP와 접근법이 굉장히 많이 다른데요. 객체를 만들지 않고 문제를 쪼갠 다음에 결합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기 나왔듯 문제를 쪼개고 더 쪼개고 그 쪼개진 하나의 문제를 푸는 그런 순수한 함수를 만들고 그 순수한 함수들을 결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네, OOP와 잠깐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이러한 쪼개고 합치는 방식은 OOP와 대조되는 방식입니다. OOP는 객체를 만들지 않고, 그러니까 OOP는 객체를 만들고 그들을 협력시키는 방법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지만 FP는 그렇지 않습니다. 객체를 협력시킨다는 방법은 이제 함수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즉 쪼개고 모듈화 함으로써 재사용성이 높은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게 이런 FP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두 수학은 좋아하시나요? 프로그래머라면 누구나 수학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꽤나 좋아하는데요. 프로그래머에게 수학은 정말 좋은 친구죠. FP는 기반을 수학에 두고 있습니다. FP를 얘기할 때 이 카테고리 이론, 범주론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FP의 내용을 깊게 들어간다면
모나드나 펑터 같은 그러한 개념이 나옵니다. 이러한 내용은 수학적인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FP를 잘 이해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카테고리 티어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람다 같은 것만 해도 수학적 개념을 프로그래밍으로 가져온 거죠. 그러나 저는 수학을 전문적으로 전공하지도 않았고 이걸 처음 들어봤습니다. FP를 하면서 처음 들어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모나드나 이제 펑터 막 그런 얘기를 하면은 어떤 뜻인지도 잘 모르고 사용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론적인 내용을 좀 더 알고 난다면 더 좋은 코드를 만들 수 있겠죠. 몇 가지 강의 자료가 있는데요. 꽤나 좋은 자료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Category Theory for Programmers라는 영상이 있는데, 영상과 책이 있는데요. 영어로 아주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저는 영어를 꽤나 잘 못하지만 영어를 잘 못하는 저로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했기 때문에 여러분이라면 누구나 다 쉽게 들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코드도 같이 나오지만 이제 C++ 하스켈 코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드 부분만 간단하게 넘어가신다면은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론도 어느 정도 감이 잡혔고 실제로 적용해볼까? 라고 하고 기고만장하게 전 달려들었는데요. 그러나 너무 기본 작업이 많았습니다. 일단 람다는 두 줄이 안 되는 그런 문제부터 이제 이뮤테이블한 자율구조까지 제가 스스로 다 만들어야 했습니다. 사실 자율구조를 만든다는 것도 굉장히 필요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필요 없다기보다는 있는 걸 가져다 쓰면 더 좋다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라이브러리를 쓰게 되었습니다. 얘기했듯이 다 만들기는 너무 많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라이브러리 몇 가지 찾아보았는데요. 제가 사용해 본 거는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파이모나드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파이모나드는 이름처럼 모나드에 관한 기능이 아주 잘 구현되어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입니다. 하스켈과 같은 사용법을 보장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FP에서 쓰이는 모든 기능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나드에 관한 것과 간단한 몇 가지 기능만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모나드를 사용한다면 써볼 만한 라이브러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FP를 제대로 한다면 파이모나드 말고 몇 가지를 더 써야겠죠. 가장 유명하고 스타가 많은 것은 fn.py인데요. FP에서 쓰이는 대부분의 기능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꽤나 편리한 라이브러리입니다. 여담으로 제가 저 문서를 번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는데 fn.py는 2014년 이후로 지원이 되지 이슈들이 고쳐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사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죠. 그 다음에 코코넛이라는 아주 좋은 언어가 있는데요. 파이썬으로 만든 함수형 언어입니다. 엘릭서와 같은 사용법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파이썬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의 이제 언어를 다시 만든 거기 때문에 파이썬을 쓰신다면은 그렇게 추천하진 않지만 처음부터 만드는 것은 추천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서 이제 FP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더 좋은 코드를 위하여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짓이 맞는 걸까? 라는 내용입니다. 파이썬의 포문은 레인지로 도는 파이썬의 포문 같은 경우에는 함수형 언어의 특징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레인지를 통한 포문은 레지 이밸류에이션, 늦은 계산, 늦은 처리, 뭐 그런 식으로 되는데, 그런 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몇몇 포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몇몇 방법문을 사용하는 경우에 포문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FP에서는 웬만한 내용을 다 재기함수로 만들려고 하지만 파이썬에서 재기함수는 굉장히 속도가 느리고 꼭 재기함수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포문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재기함수를 제네레이터를 통하여 재기함수가 아닌 포문으로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포문을 꼭 없애야 한다고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얘기했듯이 포문도 어느 정도 함수형적인 언어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포문을 쓰면서 나는 FP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너무 적용하게 된다면 파이썬스러운 코드를 만드는 게 아니게 됩니다. 즉 파이썬스러운 코드가 아니게 되는 거죠. 문법적인 설탕이 많이 들어가고 처음 본 사람에게는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커링만 보아도 처음 본 사람에게는 저게 뭐지? 할 만한 내용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겠죠? 저도 처음 보는 데코레이터들로 칠해진 코드를 보면은 이게 어떻게 정확히 동작이 되는지 잘 감이 오지 않게 되고, 그렇다면은 따로 구현을 또 뜯어봐야 되고, 그럼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에서 FP를 적용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선택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파이썬은 FP를 하기 위한 언어가 아니라 FP도 지원하는 언어이기 때문이죠. FP에는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앞에서 설명했던 점이 예를 들어서 파이썬익스러운 코드라고 쓴다고 하고 for loop를 쓴다고 해도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속도가 느리고, 그 다음에 모든 부분을 이제 퓨어하게, 처음에 얘기했던 퓨어 펑션이죠. 모든 함수를 퓨어하게 만들기는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배울 게 너무 많아요. 배울 게 많다는 거는 이제 FP를 하기 위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FP적인 코드는 느리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재기함수는 반복문에 비하여 굉장히 느린데, 이렇기 때문에 속도가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을 사용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속도가 그렇게 필요하다면 파이썬을 그렇게 쓰진 않겠죠. 그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FP 자체는 추상화가 많이 된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느린 건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속도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직접 테스트를 해보면서 알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파이콘에 세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이썬의 코드가 과연 효율적일까라는 세션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한 내용을 들어본다면 도움이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최적화 방법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연된 평가, SICP에서는 이걸 제때 계산하기라고 번역하더라고요. 지연된 평가에서는 더 효율적인 실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레지 이밸류에이션은 계산이 실제로 실행될 때 계산을 하는 건데요. 계산이 실행되지 않는 경우엔 계산을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이터레이터 같은 걸로, 아니면 제네레이터 같은 그런 걸로 실행하는 게 이러한 레지 이밸류에이션이 적용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모이제이션이 있는데요. 알고리즘 문제를 풀 때 꽤나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죠. 이 방법을 사용한다면 속도를 훨씬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함수가 순수 함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인데요. 몇몇 언어에서는 이런 메모이제이션을 간단하게 적용시켜주는 그러한 기능도 존재합니다. 이렇듯 느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을 함수형을 만들 수 없다는 게 두 번째입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퓨어 펑션을 만드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꽤나 어려운 작업은 아니죠. 그러나 모든 것을 퓨어하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풋 함수를 실행시키게 된다면 실행할 때마다 값이 바뀌게 됩니다.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사용자의 입력이 매번 똑같을 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입력을 받는 경우 웹이든 콘솔이든 입력받는 부분은 순수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몇몇 언어에서는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하스켈 같은 언어에서는 아이오 모나드를 통하여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칼라를 만든 마틴 오더스키는 아이오 모나드가 함수를 순수하게 만들지 않으며 단순히 숨길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모든 부분을 퓨어하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거의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이 아이오 모나드는 아까 얘기했던 파이 모나드를 사용하면은 이제 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FP는 러닝타임이 굉장히 깁니다. 기존 코드를 보아도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학적인 내용은 거부감이 들고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객체 지향으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다시 FP로 만들려면 설계부터 다시 해야 되게 됩니다. FP는 OOP와 접근법이 다르다는 거 처음에 얘기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설계부터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FP적인 코드를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들이 FP를 배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 다음에 데코레이터를 사용하여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데코레이터를 사용한다면 사용법과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는 기간이 길어지며 파이썬에 FP를 적용하는 데는 더욱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기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 커링이라는 기능을 데코레이터로 이제 이렇게 구현을 하였는데요. 아래쪽에 저렇게 1, 2, 3, 4를 다 더하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본 사람이라면 저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1, 2, 3, 4가 아닌 1, 2, 3까지만 했을 때 어떤 게 반환되는지 그런 것들도 꽤나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데코레이터는 사용한다면 좋겠지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FP는 완벽한 패러다임이 아닙니다. 단점도 있고 파이썬에서는 잘 쓰기도 어렵습니다. OOP를 대체 가능하지도 않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용한다면 좋은 기능들이 있으며 잘 사용하기만 한다면 생산성을 높여줄 것입니다. 결국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FP를 모든 부분에서 사용하지 않고 몇몇 부분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객체를 사용해서 디자인하는 게 좀 더 좋은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FP가 그렇게 완벽한 패러다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부분에서만 사용한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가 끝났는데요. 마지막으로 Q&A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궁금해서 프로젝트를 하면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자바스크립트로 하고 그리고 데이터 프로그래밍 파이썬하고 있는데 그 함수형 프로그래밍 중에서 커링이라는 기능을 네.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궁금하고 두 번째는 그 함수형 프로그래밍 자체는 시서 함수를 여러 개 모듈화를 시켜가지고 작게 나눠서 적용시키는 게 중요한데 보통 몇 줄 정도의 함수로 보통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 커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따로따로 나누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매개변수 하나에 대한 이제 하나만 적용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부분만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꽤나 괜찮은 것 같아요. 마지막에 4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1, 2, 3이 결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제 1, 2, 3만 먼저 적용을 해두고 함수를 옮겨 다니는 방법으로 이제 해결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이 뭐였죠? 네, 저는 5줄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많으면 6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이제 보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 정도로 하고 있고 이제 그건 사람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교적 짧은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분들은 저쪽에 스태프분들께 도서나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꼬리지기 최적화가 파이썬에서 지원 안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꼬리지기 최적화라는 게 그 스택을 재사용하는 거에 중점을 가진 기술인데 외부 펑션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파이썬 외부 라이브러리에서 한 스택 재사용을 지원해줘서 이 최적화를 해주거나 아니면 혹시 안 된다면 혹시 발표자분이 한번 구현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제가 했던 것 같은데 여기 제 꼬리지기 최적화 데코레이터를 쓴 코드.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함수를 다시 실행시키는 방법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함수를 다시 실행시키기만 하는 화해문을 놓을 뿐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 분석을 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파이썬을 배운 지 얼마 안 됐고,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허전 지식이 많이 없거든요. 네. 이제 FP라는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셔서 개념적인 부분에 이해가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런 기초가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들이 약간 좀 추상적으로 들려서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뭐 클래스나 이런 거는 배워서 이제 조금씩은 쓰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하실 때 어떤 부분을 처리하는 데서 FP를 쓰는 게 좀 좋았고 이점이 있었다 이런 거를 사례를 가지고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일단 얘기했듯이 하이어드 펑션 같은 걸 이용하면은 이제 아직 구현되지 않은 기능도 구현된 것처럼 이제 사용이 가능해서 이제 협업을 할 때 이제 다른 사람이 구현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함수로 받아서 합치는 부분만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병렬 처리할 때 같은 입력이 들어왔을 때 같은 출력이 나가기 때문에 이제 다른 스레드에서 돌려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드비라던가 스파크에서는 이런 개념을 사용해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몇몇 라이브러리는 자동으로 이제 이런 처리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동으로 처리를 해주는 기능이 있죠. 이제 이게 표준에 있는 경우도 있고 표준에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파이썬에서는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입력이 나오면 같은 출력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테스트할 때 유용하죠. 예를 들어 객체를 테스트 한다면은 메소드를 몇 번 실행했는지에 따라서 출력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FP가 명료한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FP를 사용하면은 기존에 있던 코드를 좀 더 명료한 코드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보기 쉬운 코드를 바꿀 수 있다는 건데 그 이유는 함수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직관적인 처리가 가능하게 되죠. 하드 같은 걸 쓰신다고 한다면 맵 같은 경우를 쓰면은 이제 포문을 돌려서 이제 모든 변수를 하나하나 바꾸기보다는 맵이라는 큰 함수를 통하여 그 하이어드 펑션을 통하여 이제 데이터를 1:1 매칭해 준다면은 더 좋은 게 있겠죠. 그리고 제가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이제 로직 처리할 때 그럴 때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사소한 거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하이를 어떤 식으로 나눠야 해서 예를 들면 하이오더 펑션들을 하는 거. 하이어드 펑션들은 그냥 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평소 나누듯이 나누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요?